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적도 있고, 또 젓가락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포크를 달라고 떼쓰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체육 시간에 하던 오래 달리기는 두 바퀴 정도만 열심히 달리고 나면 나머지는 그래,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자 하며 천천히 걸었고, 철봉에 매달려 턱을 얻는 시간을 세던 턱걸이는 체력장에서 늘 0초를 기록했어요.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상처받을까봐 고백하기 무서워서 몇 번이나 마음을 접기도 했고, 시금치랑 고사리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학교에서 반찬으로 나오면 씹으려다가 못 먹겠다고 몇 번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순순히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남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끈기를 가졌거나 무엇이든 이 악물고 노력하는 그런 타입도 아니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투덜거리기도 하고 잘 되지 않는 일 앞에서는 쉽게 포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죠.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빵집을 했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 혼자 서툴렀지만 열심히 또 힘들게 저를 키우셨죠. 아빠는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은 모두 고소한 빵 냄새와 부드러운 버터향,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이나 크림 냄새로 가득했어요. 유치원이 끝나고 가게로 가면 항상 맛있는 빵과 과자들이 저를 맞아주었고 진열장에는 하얀 크림 위에 알록달록 과일이 올려진 케이크, 보기만 해도 달콤한 초콜릿이 덮어진 케이크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치원에 가는 것보다 저는 가게에 가는 걸 더 좋아했어요. 유치원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았고 맛있고 달콤한 음식들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저에게는 동화 속 세상 같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빠는 빵을 만들면서 간단한 작업은 항상 저랑 같이 하셨어요. 우리 꼬마 제빵사님 도와주세요. 아빠는 저를 꼬마 제빵사님이라고 부르며 제 전용 앞치마를 준비해두고 제빵실에 들어가면 앞치마를 씌워 주었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아래에는 발받침을 놔주셨어요. 저는 그 받침을 밟고 올라가서 작은 손으로 아빠가 만들어준 반죽을 두드리거나 쿠키 커터를 가지고 반죽 위에 찍어내면서 여러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내곤 했어요. 평소에는 집 모양, 동물 모양 또는 그냥 동그란 모양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정말 신이 났어요. 트리, 산타 할아버지 얼굴, 지팡이 모양처럼 평소랑 다른 재밌는 모양의 쿠키를 잔뜩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꼭 빼두시면서 이건 아빠가 리본끈을 잘못 그렸네. 여기 산타 할아버지 수염이 이상하네. 하는 핑계를 대고는 했죠. 그러고는 접시에 쿠키를 담아 주시면서 우유 한 잔과 함께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케이크를 만들 때면 저는 과일 올리는 걸 도와드렸고 크림빵을 만들 때는 몇 개를 제가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저에게 먹으라고 주시곤 했어요. 아빠가 운영하던 빵가게는 저희 생계를 유지하는 일자리 그 이상으로 아빠와 제가 많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추억상자 같은 거였죠. 아빠는 다정하고 재밌고 엄마가 없는 제 어린 시절을 부족함 없이 메꿔준 그런 분이셨어요. 빵 만드는 솜씨도 좋아서 엄청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 매출도 꾸준하고 저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제가 성장하면서 가게도 조금씩 성장해 아빠는 일하는 분을 고용했어요. 가게 운영 문제도 있었지만 혼자서만 운영하다 보니 저랑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며 쉬는 날이 필요해서이기도 했죠. 아빠 또래 여자분이 일하게 됐는데요. 제과 제빵 자격증도 있으시고 결혼 전에는 빵집에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과 이혼해서 앞으로 혼자 살게 되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선한 인상에 차분하고 상냥한 말투를 가진 분이었어요. 아버지도 마음에 드셨는지 같이 일하기로 했죠. 아줌마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딸처럼 예뻐하셨어요. 손님들한테도 늘 친절하고 일도 센스 있게 잘하셨고요. 빵 만드는 솜씨도 일을 안 한 지 오래되어서 적응은 필요했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하셨죠.
덕분에 아버지는 빵을 다 만들어 두고 오후에는 집에 와서 제 밥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숙제도 봐주셨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도 가고 동물원에 가거나 가까운 공원에 배드민턴을 치러 가기도 했죠. 아줌마가 일하신 후로 저희 부녀도 손님들도 모두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확장 공사를 하느라 무리하셔서 그런지 그만 독감에 걸리고 마신 거예요. 처음에 열이 조금 나는 것 같길래 감기인가 하고 오늘은 일찍 쉬겠다고 잠자리에 누운 아버지가 밤에 끙끙 앓는 소리에 가보니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겁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119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버지 핸드폰을 열었는데 아줌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늦은 밤이라 막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줌마, 이모, 아빠가,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새롬아, 왜 그래? 아빠가 아픈가 봐요. 열도 나고, 제가 불러도 눈을 안 떠요. 열 때문에 정신이 없는 아빠를 눈을 안 뜬다고 표현했으니, 새벽에 아줌마가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눈에는 아빠가 열이 펄펄 끓고 계속 웅얼웅얼 하는 소리만 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줌마는 알겠다며 일단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 주소를 알려주고 아빠 옆에서 울면서 아줌마를 기다렸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가 오셨고 저는 엉엉 울면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새롬아, 새롬아 괜찮아? 사장님은 아빠는 저기 방에 있어요. 아줌마는 방으로 뛰어갔어요. 열이 펄펄 끓는 아빠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수건에 물을 적셔와서 얼굴을 닦아주고 다시 물을 적셔와서 얼굴을 닦아주고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집안을 뒤져서 마침 가지고 있던 제가 먹던 시럽형 해열제를 찾았어요. 이거라도 일단 드려야겠다. 며 아빠가 먹을 수 있게 하고는 계속 수건이 뜨거워질 때마다 물을 적셔와서 닦아주었죠. 그렇게 아침이 되어 아빠의 열이 좀 내리고 눈을 뜨자마자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독감이라는 병원의 이야기에 아주머니는 얼른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간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제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침에 죽을 끓여서 제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우리 집으로 가서 아빠를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누워있는 동안 공사를 하는 가게에도 들러 일손을 도왔죠. 아빠가 아픈 며칠 동안 아줌마는 저, 아빠, 가게 이렇게 세 가지를 돌보느라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그런 게 4일 정도 지나고 나니 아빠는 몸이 괜찮아지셨어요. 아직 기침은 좀 하지만 그래도 열은 더 이상 나지 않으셨죠. 그동안 저희를 돌보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아줌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빠에게 그동안 아줌마가 저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이야기했죠. 아침밥도 차려주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학교도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줬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고맙다며 밥이라도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줌마와 아빠, 저 이렇게 셋이서 근처 고깃집에 가서 배가 터지게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지 아줌마랑 아빠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흐르고 아빠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세롬아, 혹시 엄마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엄마? 응. 아빠가 아줌마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하거든. 세롬이한테는 엄마가 생기는 거니까 세롬이 마음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럴까 싶은데. 난 좋아. 난 아줌마랑 같이 사는 거 좋아. 머리 묶는 것도 예쁘게 잘하고 드라이도 예쁘게 해주고 아빠보다 맛있는 반찬도 잘 만들잖아. 하하, 맞아. 그렇긴 하지. 정말 괜찮아? 응,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생기는 거잖아. 나는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아빠랑 아줌마는 결혼했어요. 동네 근처의 작은 결혼식장에서
가족들이랑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결혼식을 했는데 드레스를 입은 아줌마의 모습은 정말 예뻤어요. 턱시도를 입은 잔뜩 긴장한 아빠의 모습도 멋있었고요.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저도 데려갔어요. 우리의 첫 가족 여행이라며 제가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아줌마가 우겼거든요. 그렇게 정식으로 가족이 된 기념으로 저희는 제주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관광지도 구경하면서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아줌마랑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아줌마는 무척 좋은 아내였고 엄마이자 저희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친구였죠.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도 일은 계속했어요. 손님들 모두 제 가족들을 응원하고 축복해줬어요. 저희는 많은 사람의 축복과 응원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고 원래부터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렇게 행복이 계속될 것 같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행복하면 불행을 준비해야 하는 거였는지 저희에게도 심한 고난이 닥쳤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플루트를 배우고 있었어요. 진지하게 배우는 건 아니고 학교 근처의 동네 학원에서 취미 삼아 배우는 정도였죠. 그래도 거의 2년 넘게 배웠으니 단순히 취미라고 하기에는 무척이나 좋아하는 일이었죠. 그날은 아빠가 신메뉴 개발을 위해 며칠 동안 밤을 새다시피 하느라 학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원래 제가 하는 행사는 체육대회부터 장기자랑 발표회까지 오실 수 있는 때는 항상 오셨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평소 제가 좋아하는 등산을 가자며 과감하게 가게까지 하루 쉬고 학교도 하루 빼먹고 산을 올랐죠. 평일 낮이라 그런지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덕분에 편안하게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데 순간 낙엽을 밟고 제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차 하는 순간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뒤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신히 눈을 떠보니 산책로 바깥의 경사 아래쪽으로 아빠와 제가 굴러떨어졌고 아빠는 피를 잔뜩 흘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의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고 옆에서 빨개진 눈에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까지 쉰 엄마가 보였어요. 어, 엄마? 세롬아! 세롬아, 정신 들어? 엄마는 머리도 얼굴도 엉망해 얼마나 급하게 병원에 왔는지 그 추운 날 삼선 슬리퍼를 맨발로 신고 왔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병원이야? 세롬아, 정신이 들어서 다행이다. 병원이야, 여기 병원.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 아빠는? 아빠. 아빠가 내 옆에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앉아 있었어. 피를 엄청 많이. 아빠 얼굴에 피가 엄청 많았어.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고 있었죠. 아빠는, 어? 엄마, 아빠는 어딨어? 다른 병실에 있어? 어? 아빠는, 엄마는 저를 붙잡고 계속 울었어요. 세롬아, 아빠는 돌아가셨어. 사고 나고 바로 돌아가셔서 병원에 오기도 전에 이미. 거짓말이지? 아빠가 또 장난치는 거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아빠 어딨어? 아빠, 빨리 나와. 하나도 재미없어.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빠를 외치며 숨어있는 아빠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엄마, 내 팔이 왜 이래? 내 팔 이상해. 왜 이래? 나 왜 팔이 안 움직여? 철심이 잔뜩 박히고 긁힌 자국과 꿰맨 자국이 듬성듬성한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나 팔 왜 이래? 어? 내 팔 왜 그래? 안 움직여. 엄마는 공포에 질린 채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울음이 터져 나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너무 심한 흥분 상태라 의료진 분들이 오셔서 진정시키다가 다시 안정제를 투여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지금 상태를 들을 수 있었죠. 떨어지는 순간 아빠가 제 머리를 감싸 안고 굴러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벽면에 심하게 왼팔이 부딪히면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수술했지만 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라 더 이상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고 했죠. 최대한 노력하여 수술했지만 결과는 왼쪽 팔의 모든 신경을 완전히 상실해서 어깨 밑으로는 팔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저는 아버지도 잃고 제 왼쪽 팔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저 때문에. 너무 끔찍한 상황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었죠. 다행히 오른손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래 오른손잡이셨다고 하니 그게 그나마 다행인. 의사 선생님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된 저는 아빠의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엄마 혼자 장례부터 제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셨죠. 다만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던 먼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제 병실에 들렸다 갔죠. 그분들 중에는 혹시 이제 자신들이 저를 키워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닌데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겠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식도 아닌 팔까지 못 쓰는 애를 뭐하러 떠맡겠어. 그런 말을 주고받는 걸 듣기도 했죠. 그렇게 거의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한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학교도 가지 않고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온종일 울다가 다시 멍하니 앉아있다가를 반복했죠. 옆에서 어머니는 그런 저를 계속 챙겨주셨어요. 제가 먹지 않아도 쟁반에 밥과 반찬을 담아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엄마가 방으로 왔어요. 세롬아, 자니? 아니,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더 이상 등교를 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그게 뭐 상관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도 학교 같은 거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어차피 이 팔로 아무것도 못 할 텐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엄마도 아빠 없으니까 나 같은 거 상관없잖아. 어차피 엄마 친자식도 아닌데. 그니까 그냥 버리고 가. 나 같은 거 그냥 버리고.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제 옆으로 가까이 와서 앉아 제 왼손을 잡았어요. 세롬아, 있잖아. 엄마가 예전 이야기 별로 한 적 없지? 엄마는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어. 아버지가 두고 갔는지 어머니가 두고 갔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왜 두고 가셨는지도 몰라. 그냥 어릴 때를 기억해보면 부모님 기억은 하나도 없고 고아원에서 지냈던 일들이 다야.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면 점점 설 곳이 없어져. 성인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독립해서 나와야 해. 그나마 기술이라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빵 기술을 배웠어.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나한테 엄청나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날 술을 먹고 엄마한테 고함을 치더라. 부모도 없는 게, 네 부모도 네가 얼마나 싫었으면 너를 버리고 가. 그런 말을 했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화도 내고 반박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정말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너무 싫어서 나를 버리고 간 걸 텐데,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하녀처럼 대하고 함부로 부려먹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어차피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린 거지. 그러다 어느 날은 소리치고 화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엄마를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결국 이혼하고 독립하기로 하면서 너희 아빠가 운영하던 빵집에서 일하게 된 거야. 그리고 너랑 아빠랑 함께 하면서 깨달았어. 누군가는 내가 있어야 하는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고 말이야. 너랑 아빠는 엄마한테 사랑하는 법도 사랑받는 법도 알려줬어. 특히 엄마는 세롬이한테 정말 고마워.
세롬이는 엄마한테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줬거든. 세롬이가 엄마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사실 엄마는 너무 기쁘고 좋았어. 엄마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매번 느낄 수 있었거든. 그리고 세롬이가 엄마를 도와줄 때마다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뻤어.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 엄마한테는 아빠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세롬이 너도 너무 소중하고 값지고 감사한 사람이야. 엄마, 그리고 엄마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아빠랑 네가 도와준 덕분에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세롬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롬이 덕분에 엄마가 되었잖아. 세롬이가 왼쪽 팔이 없어도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세롬아. 엄마. 저희는 그날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쪽 팔로 생활하기 위한 훈련들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저는 엄마에게 가지고 있던 플루트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아무리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줘도 제가 한쪽 팔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 같아서 괴로웠거든요. 우선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쪽 손으로 밥그릇을 잡고 먹을 수 없기에 한동안 엄마는 급식판을 사서 거기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밑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서 제가 손으로 식판을 잡고 먹지 않아도 테이블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셨죠. 화장실 휴지는 제가 쓸 수 있을 만큼 잘라서 쌓아두셔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손으로 옷을 입고 벗는 법도 계속 연습시켜 주셨어요. 매번 연습할 때마다 엄마도 자신의 한쪽 손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계속 같이 연구하고 찾아 나가셨죠. 집안의 곳곳을 제가 한 손으로 쓰기 편하도록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저를 위해 홈스쿨링을 신청해 주셨죠. 한 손으로 생활하는 게 아무리 제가 오른손잡이였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주로 더 많이 쓰는 것과 오른손만 사용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왼손을 사용하려다 더 이상 왼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좌절하기도 했어요. 새삼스러운 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요동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자라다가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엄마는 꿋꿋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어떻게 됐을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 바뀌며 한 손으로만 생활하는 게 점점 익숙해질 무렵 엄마는 가게로 저를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예약이 많아 혼자 하기 벅차다며 도와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게 문을 닫은 저녁, 저는 엄마를 도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다른 힘든 부분들은 모두 엄마가 하고 저는 케이크 위에 과일을 올리는 일이나 장식을 얹는 일을 도왔죠. 처음에는 무조건 어려울 줄 알고 이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나를 놀리는 건가 하며 엄마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릴 때 서툰 저에게 아빠가 쉬운 부분만 맡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했거든요. 어려운 부분은 엄마가 하시고 저에게는 쉬운 부분만 맡기셨죠. 엄마랑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 어릴 때 아빠랑 같이 작업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엄마, 응? 왜? 있잖아. 내가 한쪽 팔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글쎄, 쉽지는 않겠지? 그렇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세롬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세롬이는 엄마랑 아빠 딸이잖아. 엄마 아빠 둘 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빵 만드는 거잖아.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상관없이 엄마는 세롬이가 하고 싶은 일은 해낼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믿거든. 하늘에 있는 아빠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 그 뒤로 저는 낮에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저녁에는 가게 문을 닫고 엄마랑 함께 빵을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반죽은 한 손으로 그런대로 할 수 있었지만 반죽을 겹겹이 쌓아 모양을 내야 하거나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하거나
잘 말아야 하는 등의 일들은 양손이 모두 있어야 예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오븐을 열고 빵을 꺼내는 일도 한 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투른 점도 많았고 많이 데이고 다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만하라, 포기해라 라고 하지 않고 저에게 할 수 있다고 계속 믿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움직이는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용품의 동선도 다 저에게 맞춰서 바꿔주셨죠. 제대로 된 모양의 동그란 도넛을 만들어내기까지 반년은 더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예쁘고 동그란 도넛을 만들어낸 날, 엄마랑 저는 그 도넛을 보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를 도와 계속해서 빵을 만들었어요.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어느새 성인이 된 저는 집에서 혼자 상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빵의 장식도 새롭고 신선한 걸 많이 내봤고 크림에 식용 색소를 섞어서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 빵을 장식하기도 했죠. 특히 쿠키의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바꿔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모양도 조금 서툴고 장식도 흐트러졌지만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예쁘고 귀엽다면서 다들 반응이 좋았죠. 그리고 잘 만든 작품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날 때면 인터넷으로 해외 제빵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따라 해보기도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죠. 학교도 가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아서 저는 종일 어떤 빵을 만들까, 쿠키를 만들까, 케이크를 만들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엄마는 저를 위해서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을 얻어주셨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이 있어도 마음대로 주방을 쓸 수 없으니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밤에만 연습했었거든요. 저희 매장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장소를 얻어주시다니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요. 이제 여기서 네가 원하는 상상의 나래를 실컷 펼쳐봐. 저는 언젠가 엄마에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작업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생각해내고 다양한 맛을 조합해서 빵을 만들어 봤죠. 그리고 괜찮은 빵들은 가게에 샘플로 진열하거나 시험 삼아 팔아보기도 하면서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엄마는 항상 큰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꿈을 당장 이루어줄 순 없지만 엄마의 생신에 아이싱으로 배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엄마, 다음에는 진짜 배를 타게 해줄게 라며 글씨도 새겼죠. 그 케이크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기도 그런 케이크를 만들 수 있냐며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우선 간단해 보이는 요청 몇 개를 받아서 작업을 했어요. 케이크 위에 원하는 모양의 쿠키나 장식을 올려주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었지만 글씨를 예쁘게 새기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매일 초콜릿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어요. 매일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했죠. 점점 글을 쓰는 것도 익숙해지고 덕분에 더 많은 의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손님들도 초기보다 더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그렇게 조금씩 입소문이 났어요. 또 저는 엄마가 가고 싶다던 유럽 나라들의 각각 유명한 빵들을 만들어 유럽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마치 유럽 여행을 일주하며 산 기념품 같다 라는 평도 있었죠. 그렇게 유럽 빵들과 케이크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특히 케이크는 인기가 많아지면서 엄마도 이제는 케이크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반년 정도가 지나니 이제는 저희 둘이서 의뢰를 다 해내기 힘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빵 보조를 해줄 알바생을 고용했죠. 제 또래의 남자애였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빵 제과 자격증을 땄다고 했어요. 특히 인터넷으로 제 케이크를 보고 꼭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너무 좋다고 했죠. 그 친구는 조금 특이했어요. 제가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를 불쌍하게 보지도 않았고 안타깝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거나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아주 평범한 자신의 또래 여자아이인 것처럼 대해주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팔을 다치기 전처럼 저를 평범하게 대해주는 게 새롭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얼굴도 좀 잘생긴 것 같고요. 그 친구도 제가 성공해야 자기도 성공한다며 열심히 주변에 소문을 내준 덕분에 저희 케이크는 예전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어요. 수제 케이크인 덕분에 단가가 꽤 높아서 매출도 잘 나왔고요. 특히 한 번은 결혼식에 사용할 거라고 3단 케이크 제작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 이후로 결혼식이나 환갑, 칠순잔치 등에 사용한다면서 2단이나 3단 케이크를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랑 저랑 직원만으로도 부족해서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야 했어요.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저희는 원하는 날짜에 케이크를 만들어주면 손님들이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우리 작업실에서 만들고 엄마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가지고 가는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시간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운영하는 가게를 개조하기로 했어요. 내부에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늘리고 앞쪽에 빵을 판매하던 공간을 줄이고 사람들이 케이크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케이크 진열장을 더 크게 바꿨어요. 덕분에 저는 가게 뒤편에서 바로바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앞에 내놓을 수 있었고 진열장 안에 케이크들을 지나가다 본 사람들도 구매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덕분에 빵집보다는 이제 케이크 전문점이 되었어요. 그래도 장사는 대박이 나서 매달 매출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특히 행사용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더욱 수입이 짭짤해졌죠. 어느새 저희 공방에는 직원도 저랑 엄마를 포함해서 5명이나 됐어요. 거리가 가능한 곳에는 퀵 서비스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배송 비용에 상관없이 주문하고 싶다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아예 다른 지역에서 와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처음에는 2, 3일 전에 해야 했던 예약이 이제는 손님이 너무 늘어 일주일, 2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특히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특수한 날에는 3주 전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였죠. 그리고 어머니의 생신 때는 저는 몇 년 전 약속했던 그 선물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딸.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매일 호강하네. 이 정도로 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생일 선물. 아이고, 뭘 선물까지 준비했어. 엄마는 네 자체가 이미 선물인데. 얼른 열어봐. 이게 뭐길래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신났지? 엄마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그 안에는 엄마가 가고 싶다던 유럽 여행 크루즈 예약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이게, 엄마, 항상 엄청 큰 배 타고 유럽 여행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고, 그 뒤로 나 키우고 돌보느라 여행이라고는 가끔 엄마 친구 만나러 대구 가는 게 다고, 비행기도 그때 제주도 갈 때 탔던 게 마지막이잖아. 아니, 그래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나중에 해외여행 가자고 아빠랑 여권까지 만들고는 그거 한 번도 못 썼잖아. 그게 반은, 아니, 한 90%는 나 때문인데. 그래서 나 돈 벌면 꼭 엄마가 가고 싶다는 유럽 여행 보내주고 싶었어. 세롬아, 그래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에이, 비싸기는 우리 가게 매출 몰라? 그리고 그동안 엄마 여행 보내주려고 내가 적금도 들어놨었거든. 처음 돈 벌기 시작한 때부터 매달 꾸준히 모았던 거야. 나중에 엄마한테 좋은 선물 해주고 싶어서. 생각보다 그 꿈이 빨리 이뤄져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빵을 만들 생각은커녕 살려는 의지도 포기했을 거야. 고마워, 엄마. 그때도 지금도 항상 고마워. 세롬아,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세롬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엄마가 옆에 있어준 덕분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내가 대구 이모한테도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놨어. 뭐? 하하, 엄마 깜짝 선물이라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이모 것까지 다 예약해놨어. 내가 같이 가고 싶었는데 한창 바쁜 때라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더라고. 세상에. 아니야. 이거 얼른 환불해. 엄마 못 가. 엄마가 가야지. 아, 몰라.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서 환불도 못해. 무조건 가야 해. 너 이 녀석 정말. 갔다 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멋있는 거 많이 보고
나한테도 알려줘. 우리 그걸로 또 예쁘고 멋있고 맛있는 케이크 만들자. 엄마가 가서 많이 먹고 많이 구경하는 게 우리 사업에도 도움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다 생각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엄마는 정말 고맙다며 저를 붙잡고 한참 우셨어요. 자기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저 같은 딸을 얻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셨죠. 저는 엄마가 여행 갈 때 필요한 물품도 사드렸어요. 그동안 여행을 하도 안 다니셔서 심지어 캐리어나 짐가방조차 없으셨거든요. 캐리어도 튼튼한 거로 장만해드리고 여권 지갑, 사진 찍을 때 예쁘게 입을 옷까지 준비해드렸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도 여행 가기 전날까지 캐리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몇 번이나 제가 사드린 옷을 걸쳐보고 거울 앞에 서보시면서 설레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런 선물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엄마는 마지막까지 정말 혼자서 괜찮겠냐며 저를 걱정하시고 저는 제 걱정은 말고 가서 신나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며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여행 내내 엄마는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여행 보내드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는 동안 저는 엄마 몫까지 더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휴무일에는 다른 유명한 빵집과 케이크집을 다니면서 직접 먹어보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구경하면서 영감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야 하니까 가장 오래 일한 제 수석 보조와 함께 다녔죠. 사실은 데이트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일 핑계를 댔어요. 몇 달 전에 그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영감을 얻으려면 다른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유명한 미술 전시회 티켓을 내밀었어요. 그 뒤로 작품을 위한다는 핑계로 같이 전시도 다니고 카페랑 빵집도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녔죠. 저는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쪽 팔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롬 씨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세롬 씨는 빵도 잘 만들고 크림도 잘 치고 케이크 장식도 글씨도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죠. 한쪽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내고 양손을 모두 쓰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롬 씨 말처럼 남들과 다른 부분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눈에 세롬 씨는 누구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엄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에게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직은 주변에 저희가 사귀고 있다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엄마가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마 엄마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어쩌면 저희가 서로 좋아하고 있는 건 진작에 눈치챘다며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이 글을 쓰는 동안 빵을 몇 개나 먹었는지 몰라요. 운동하겠다고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예쁜 조깅화를 사두고는 한두 번밖에 신지 않았죠. 새로운 메뉴를 만들려고 도전했다가 망쳐서 실망하고 한동안 거들떠보지 않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 때는 무엇이든 내팽개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이불 속에 꼭꼭 숨어 핸드폰만 하기도 하죠. 하기 싫은 일은 금세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쉬어갈 때도 있어요. 지금도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더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또 그 모든 과정에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죠. 늘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한쪽 손으로도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이요. 제가 지쳐서 울 때마다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혹시나 한쪽 손으로 일하다가 다치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물건의 위치를 몇 번이나 바꿔주시고, 제가 한 손으로 무거운 통을 들을 수 없으니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적은 양으로 나누어서 작은 통에 넣어두시고, 사용하는 그릇 밑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주시던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별로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 제 이야기에서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엄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가 되어주어서 계속 내 엄마로 곁에 있어주세요. 정말 고맙고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